비유란 전혀 다른 두 사물에서 모양이든 색이든 특징이든 비슷한 점을 찾아서 연결하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잔소리와 소나기. 전혀 다른 개념인데요. 비슷한 점이 있죠. 갑자기 쏟아진다. 엄마의 잔소리는 소나기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비유랍니다. 정신없이 사나운 잔소리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나기를 빌려온 것인데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원관념이고 소나기는 보조관념이 되는 거죠.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반드시 비슷한 점이 있어야 하고 원관념 하나에 보조관념 하나가 대부분이랍니다. 그리고 비유에서는 원관념이 함께 드러나요. 반면에 상징은 추상적인 관념을 구체적인 사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사랑, 희생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추상이고 구름, 엄마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구체랍니다.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 떠올리는 그 무엇이죠. 예를 들어 십자가를 보면 사람들은 구원을 떠올려요. 그런데 그대 나의 십자가요 라는 말을 듣고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희생, 어떤 사람은 평화,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어깨를 짓누르니까 책임감을 떠올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원관념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비유의 종류를 알려드릴게요. 대표적인 것이 직유법이죠. 직유법은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연결어를 사용해서 직접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은유는 연결어들을 숨기고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인데요. A는 B와 같다가 직유라면 은유는 A는 B다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새싹과 오체부가 있어요.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지만 공통점이 있죠. 바로 소식을 전해준다는 것인데요. 새싹은 우체부 같다. 봄 소식을 전해준다. 이러면 직유가 되고 새싹은 우체부, 봄 소식을 전해준다. 이러면 은유가 되는 것이죠. 비유에는 화류법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하기. 즉 생명이 없는 것들을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인데요. 그 중에서 의인법은 글을 쓴다든지 인사를 한다든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폭풍이 불어 파도가 높이 치는 것을 으르렁댄다 라고 하면 화류법이고 혼낸다 라고 하면 의인법인 거죠. 자, 이제 비유가 많이 들어간 예쁜 시를 하나 볼게요. 정영적 시인의 나무들의 목욕인데요. 나무들이 샤워를 한다고 하네요. 의인법이죠. 꽃들이 피는 봄산을 거품이 보글보글 이는 것으로 표현했어요. 은유법이고요. 씨앗을 마중하려고 심는다고 하네요. 의인법. 봄산이 온통 색색의 거품이 부글거리는 공중목욕탕 같다라고 했어요. 직유법이죠. 이번에 다른 시를 볼게요. 한겨울 눈서리에도 끄덕없이 푸른 소나무를 예찬하는 내용이네요. 그런데 소나무와 눈서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의 어디에도 없죠. 상징이랍니다. 소나무는 절개를, 눈서리는 한겨울의 시련과 고난을 상징하는 거죠. 비유와 상징은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비유는 전혀 다른 두 사물에서 비슷한 점을 찾아서 연결하기 때문에 매우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원관념과 보조관념은 짝을 지어서 시에 드러나죠. 하지만 상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어서 비슷한 점이 없어요. 시의 표면에 원관념이 없기 때문에 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답니다.